한국의 F-35E 스텔스 전투기 편대에 동일 기종의 단거리 수직 이착륙 모델인 F-35B 편대가 곧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군지휘관들은 SVTOL 기능을 갖춘 F-35의 도입을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한국 군지휘관들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해군 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2020년 취역 예정인 14,000톤 독도급 최신 수륙량용 상륙함에 이들 전투기를 탑재할 계획이다. 정부통신사 연합뉴스는 F-35B를 구매할 경우 한국이 추가하기로 한 F-35E 40대의 전력이 강화되어 F-4와 F-5 퇴 역시 발생할 수 있는 전투기 부족을 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원대학교 국방과학기술학부 교수 겸 국방부 공식 자문인 최명진 박사는 현 검토 과정에서 미국 해병대처럼 소수의 해군용 F-35B 전투기 배치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독도급 함정에 F-35B를 탑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성능이 뛰어난 F-35B가 배치되면 해군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F-35B는 공중전은 물론 지상 타격에도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제조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에 따르면 F-35B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기지와 최전선 전투 지역 인근의 다양한 공중전 수행 가능 함정에서 운용하도록 제작됐다. 이론상으로 F-35B는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15대나 SH-60F 오션호크 헬리콥터 10대를 탑재할 수 있는 한국산 독도급 모함에 적합하다. 최 박사는 독도급 모함이 SVTOL 항공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지만 F-35B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개조가 필요하다며 F-35B를 배치하는 데에는 그 밖에도 운영 및 유지 비용 등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국방 분석가들은 2017년 12월 말 미국 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F-35B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의 이점을 설명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세스 그롭시는 F-35B가 억제력을 보유한 전투기로서 비상시적진에 투입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글로벌 세큐리티 오그의 존 파이크는 F-35B가 한국 해군의 대공방어와 함대지 공격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소개했다. 그는 F-35 편대를 해상이동 플랫폼에 배치하면 지상 비행장에 배치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F-35B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뿐이 아니다. 연합뉴스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형 호위함용 F-35B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며 F-35E 42대를 구매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F-35B를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F-35B를 구매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 제121 해병 전투 비행대는 2017년 11월부터 일본 야마구치 연공군 기지에 F-35B 16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 비행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배치됐다. 군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인 경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이 착륙기 20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 소식통은 5일 관계부처가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등 소요 제기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공군과 해군이 협의해 합동참모본부에 수직이 착륙기 소요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수직이 착륙기 도입을 결정한다면 기종은 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등의 성능을 충족하는 F-35B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직이 착륙기 소요량 확보 추진 계획, 기종 등은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 일정과 연계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이 착륙기는 해군의 경항모에 탑재되지만 운용은 공군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공군 비행대대가 경항모에 파견돼 작전과 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항모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이어 전력화되는 대형 수송함으로 만재 배수량이 3만 톤가량이다. 특히 갑판을 특수 재질로 만들어 F-35B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경항모는 현재 개념 설계와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군 일각에서는 F-35B 도입으로 예정된 F-35E 도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35A보다 무장, 항속 능력이 떨어지는 F-35B가 도입되면 그만큼 공군 작전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1차 사업에 따라 F-35E 40대를 전력화하고 내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추가 전력화한다. 2차 사업으로 F-35E 20대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군은 이에 대해 수직이 착륙 전투기 도입은 FX 2차 사업과 별개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FX 2차 사업과 수직이 착륙기 도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군은 F-35 전투기를 총 80대가량 운용하게 된다. 한국이 구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는 마하 1월 6일음속 6배까지 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로 현재까지 나온 전투기 중 최첨단인 5세대에 해당한다. 미국의 프렛 앤드 휘트니사가 엔진을 만들고 록히드 마틴이 최종 조립한다. 여러 국가가 F-35의 매력을 느껴 구입을 희망하면서도 값이 비싼 데다 결함이 있다는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와 구매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F-35를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F-35는 장점인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엔진이 한개이고 한국 공군 최신 전투기인 F-15K에 비해 최고 속도도 낮다. 더욱이 정부는 F-35를 도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레이더 냉각 기술, 연료 탱크, 엔진 화재를 진화하는 기술을 포함한 17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200여 가지의 기술도 제공받지만 정작 핵심으로 꼽혔던 스텔스 기술은 제외됐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사 전문지 IHS 제인스 디펜스도 F-35 전투기는 강력한 스텔스 전자전 능력을 갖춰 전쟁 초기 공중전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단거리 공격이나 일상 정찰 같은 활동에 사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비싸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는 올 7월 비행 중이던 F-35 전투기 뒷부분에서 불이나 조종사가 전투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자국군이 보유한 전체 97대의 엔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는 영국 홍보로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하기로 했다가 불참했다. 화재 사고 이전에도 해병대가 보유한 F-35B 전투기 엔진에서 기름 누출 사고가 일어나 역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이밖에 운영 소프트웨어 문제나 동체 민면과 내부에서 칸막이 균열이 발생하기도 해 해병대는 내년부터 실전 배치키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 5세대 전투기 중 가장 최신의 기종으로 F-22 랩터와 F-35 등이 있다. 특히 F-22 랩터는 장소, 시간, 전투 성격과는 상관없이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탄생했는데 공대지 능력까지 갖춰 록히드 마틴의 F-16, 페어차일드 A-10, 보잉의 F-15, FA-18 같은 4세대 기종들이 나눠 하던 일을 단독 수행할 수 있다. 또 군사강국은 스텔스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무인기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대국들은 이미 무인기인 드론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이 직접 탑승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했다. 미국은 공격용과 정찰용을 합쳐 세계 최대인 7,500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보잉사가 지난해 6세대 전투기 FA-XX 개념도를 공개하고 전투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러시아도 인공지능으로 무인 조정이 가능하고 공격 기능을 갖춘 6세대 무인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를 지난해 가동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까지 F-35와 마찬가지로 5세대 전투기인 F-22를 합해 모두 3200대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가격 상승 때문에 현재 예상 도입 물량이 2600여 대로 줄어든 상태다. F-22는 대당 1억 9천만 달러, F-35는 1억 1천만 달러로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F-35 도입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거나 아예 F-35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성능이 더 좋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 등도 40대에서 75대까지 F-35를 사기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10대를 구매했고 내년에 6대를 추가로 들여오기 위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구매 비용을 배정한 상태다. 이밖에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군사강국들도 잠재적 수요 국가로 예상된다.